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를 조금은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모아 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모아 심기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를 한 화분에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아 심기도 있고, 이렇게 방울공낭처럼 각각의 몸을 이렇게 5개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는 모아 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모아 심기를 하는 립톱스처럼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한 화분에 이렇게 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 모아 심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양하게 감상을 할 수 있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즐겁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육이를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 심기를 할 때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서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 심기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를 선별해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립톱스 같은 경우는 이 연생에 따라서 물을 흡수하는 그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립톱스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 심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 심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울복랑금 얼굴이 다 하나짜리거든요. 총 5개의 방울복랑금이 이렇게 한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져 있는, 그리고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아 심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금 5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아 심기를 한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같습니다. 나이가 같고 이 뿌리 상태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모아 심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각각의 특유의 모양을 독특하게 연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 모아 심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뿌리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화분에 심어주고 같은 방법으로 물을 줄 경우 뿌리가 썩을 경우도 있고, 이 자구가 무르면 그 옆에 있는 자구까지도, 건강했던 자구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일반 희귀식물이나 아니면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서 새로운 흙에 심어주면 되지만,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물주기에 있어서 더 심합니다. 이 지금 성장이 일반 국민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지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도 1년이 넘은 파종으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크기까지가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립톱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아 심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아 심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동일하게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립톱스를 선별해서 심어주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한 화분에 심어줘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분갈이를 해주긴 했는데, 해주면서도 물을 줄 때는 항상 긴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아 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연생이 비슷하거나 크기가 비슷하거나, 그리고 이 동형종인지 하형종인지에 따라서 모아 심기가 다릅니다. 이 여름에 성장을 하는 봄, 가을, 여름에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와 겨울에 성장하는 다육이를 합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물을 끌어올리는 시기가 다른데 서로 합쳐져 있으니까 오히려 물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아 심기를 할 때는 꼭 같은 품종,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 위주로 모아 심기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 심기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적인 그런 포트를 가져와서 심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이 군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7두에서 8두 정도만 돼도 가격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심어진 이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5개의 몸으로 줄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격대가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5개를 각각의 몸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모양을 심어준다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육이의 나이에 따라서 같이 심어주면 안 됩니다. 5년 6년이 된 묵은 다육이야 농장에서 바로 나온 다육이를 같이 합쳐 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묵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나온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높죠. 그런 다육이를 같이 심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한 품종은 고사되거나 무름병이 와서 썩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육이는 품종마다 약간의 특징이 다릅니다.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하월시아 종류나 아니면 코노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와, 예쁜 그런 인테리어 소품 식물을 만들겠다고 코노와 일반 식물을 합쳐가지고 예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화분들을 그렇게 다양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육아트라 그러나요? 다육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따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다육이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가능한 건지, 그게 아무거나 갖다가 이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심어주는 경우 대부분 오래 키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모듬 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육이의 그런 연수, 그 다음에 다육이의 크기, 그리고 다육이가 겨울에 자라는지 아니면 봄에 자라는지에 따라서 동용종과 하용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묵은 다육이와 성장하는 다육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꼭 심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초심자라면 이 코노나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모듬 심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하지만, 물주기 할 때는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작은 개체가 탈피를 완료한 상태에서 물을 같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사람도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듯이 이 다육이도 모양과 가지고 태어난 DNA의 성질에 따라서 이 생명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육이가 은근 무던한 식물이긴 하지만, 한 친구가 잘못되면 그 옆에 있는 그런 다육이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육이 모아 심기의 장단점을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육이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 소개한 이 모듬 심기만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면서, 이 모아 심기를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